우선은 인간 김수영이란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나 인간 김수영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이제 50대 후반 되니까 다시 나 자신에게 하게 되고, 그럼 정말 나는 누구지? 또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엇라고 답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를 전에 한번 그냥 나는 왜 세상을 살아가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나의 삶과 내가 만든 이야기로 또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한다. 뭐 신앙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뭐 이렇게 문장을 적었던 것 같은데, 결국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내 인생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있겠고, 내가 예술로서 만드는 나의 이야기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현재 뭐 나를 소개하는 그냥 한 문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우선 연극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연극을 하시게 됐는지. 예. 일단은 처음 연극이라는 형태로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예회가 있었는데, 늘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뭐 장기자랑 것도 뭐 다 의무는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해서 손들어서 하는 건데, 그때쯤 나도 왠지 뭔가 하나 정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전까지는 뭐 학급 안에서 너무 되게 평범한 아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도 않는,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그냥 뭔가 남들 앞에서 뭔가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대부분은 다 뭐 노래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나는 이수일과 심순애를 변사가 돼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그래서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TV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내 나름대로 적고, 그걸 혼자 연습해서 남들 앞에서 좀 재미있게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하이가 끝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수영이한테 저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 이런 한마디 들었던 게 너무나 좀 즐거웠던 뭐 그런 기억으로 있는 거 봐서, 그건 나도 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무대를 섰고 그런 작품을 썼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는 되지는 않고, 뭐 그 뒤로도 뭐 그냥 평범하게 또 살아왔었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연극을 하게 됐고, 그때는 좀 이렇게 저렇게 연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 연출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내가 일단 재밌었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또 잘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연극영화과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극을 배우고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약간 교회 쪽 일을 더 하시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어쩌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때 세례를 받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어느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이제 성경의 말씀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면들을 좀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했던 어떤 신의 존재가 조금씩 나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나의 이성 안에서 세상은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신을 알고 세상을 사는 것과 신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차이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을 좀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연극 활동을 하면서도 또 내 삶의 어떤 건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어느 한 축의 건강한 사명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젊은 시절에 그는 연극이나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그런 공연계에도 몸을 담고 같이 이렇게 투잡처럼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연극계, 공연계 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그때는 좀 더 배우 활동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배우 쪽의 진로는 조금 잘 이렇게 진척되진 않았고, 근데 좋은 프로젝트에 조연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작업에 한 1년 동안 같이 좀 작업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조연출로 하면서 그 과정 자체는 재미있었는데 이제 공연을 만드는 어떤 스태프들과 요 배우들하고 하고 이제 제작사 사이에서 어쨌든 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좀 실랭이나 어려움도 있고 또 부딪힘도 있고, 그래서 좀 지쳤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또 기독교 쪽의 어떤 공연, 문화 이런 쪽에 또 단체하고 또 협력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축과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또 한 축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연기 수업을 좀 하시잖아요. 일반인들 상대 또는 배우 지망생.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이전에 여기 지축 오기 전에 이제 살던 용두동 집에 거기 지하에 이제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극장이 있고 거기에 그 건물에 사는 입주민으로서 또 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나 자신도 이제 50대 중반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뭔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럼 지역에서 그런 연기 수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그때는 독백 연기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독백이라는 것, 연기 수업이라는 것에 관심도 있어서 왔지만 나를 찾아가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연기라고 하는 그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찾고 확인하고 또 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인생에 좀 더 이렇게 활기를 줄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연기 수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진행을 좀 한 3년 전부터 했었고,
뭐 이렇게 한 기수 한 기수 할 때마다 새로운 만남들을 또 만나게 되니까 좀 즐겁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의미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연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뭔가 그 삶에 좋은 활력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에서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여기 위스테이도 좋은 연극인들이 여럿이 있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으니까 네, 위스테이에서는 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빈 자리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용두동이라는 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용두동 집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건물에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이 위스테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함께 살아보자고 했던 그 시초의 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용두동 집, 양평에 함께 살기, 그다음에 이제 좀 느슨한 공동체 아파트로 해서 위스테이를 그때 위스테이 이름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더불어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별내지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이 씨앗이 이제 뿌려졌는데 용두동 집도 그렇고 위스테이 지축도 그렇고 이렇게 공동체성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그게 의도셨건 아니면 뭐 상황이 그랬건 그래서 이 공동체성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거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고 또 지금은 또 어떠신지. 그 아내랑 이제 둘이 살고 있고 우리는 좀 자녀가 없어서 둘만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결혼한 지 27년 이렇게 다 돼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도 우리가 살았던 신혼집이라고 우리 아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집을 지어서 3층짜리 집을 짓게 됐는데 거기 2층에 살게 되면서 그 집주인은 이제 3층에 살고 그러면서 같은 건물 안에 어떤 지인들 그 우리 부부 말고 다른 어떤 가족들과 함께 살 때에 주는 그 안전함이라든지 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어떤 공동체성이 주는 유익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평창동에도 전세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뭐 알고 있는 청년의 부모님 집인 거죠. 그 집 거의 반지하 같은 그런 공간에서 한 3년 정도 전세를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집하고 워낙 이렇게 터 있어서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면 주인집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열린 집인데 거기서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구나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좀 아플 때에도 조금 뭐 좀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꼭 굳이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아플 때 좀 죽이라도 해서 좀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서 도움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이웃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들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 안에서 좀 더 가족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용두동 집이 그렇게 도시 안에서 함께 살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내랑 함께 그 용두동 집을 설계할 때부터 같이 좀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그래서 처음 주민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7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 용두동 집은 각 집에 세탁기도 없고 공용 주방으로 공용 세탁실을 사용하게 되고
또 각 집의 주방은 굉장히 좀 최소한의 주방만 있고 2층에 이제 커다란 주방이 있어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또 편할 때는 주방에 그냥 수시로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되게 좀 친밀도가 있는 용두동 집에서 6가구가 살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공동체가 살고 있는 것에 유익이 크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있고 소소한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좋은 이웃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이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또 이 지축이라고 하는 협동조합형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떠세요? 지금 이런 약간 조금은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을 다 알기는 어려운 이 한 500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체. 그래서 덜어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덜어는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저는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수 선생님은 이제 지축에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좀 꿈을 꾸게 되시는지. 일단 지축 여기로 이사 온 것 자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서 온 거니까 이제 먼저 살았던 용두동 집만큼의 어떤 친밀도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아파트 형태의 어떤 공동체여서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살면서 특히 우리나라 이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형으로 살아보려고 해본다는 것은 되게 가치 있는 도전이고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축 공동체는 이제 그것을 지향하면서 또 처음부터 세워진 협동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사를 오니까 또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됐고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좋은 사회적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되게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는 6가구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싫든 좋든 맞지 않든 잘 맞든 어쨌든 그냥 하나가 돼서 이렇게 껴맞춰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잘 맞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나 그런 어떤 성향의 모임들을 더 만들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고 또 협동조합 안에 작지만 그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좀 더 규모 있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더 기대가 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많은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조금 참여하고 배우면서 좀 나중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체 활성화위원회 거기에 그냥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 어떤 위원회 하나가 어떤 식으로 좀 서로 일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기획해 나가고 있는지를 지금 배워가는 중입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게 활성화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가 이곳에 살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그 기쁨을
이웃들과 잘 누리면 그게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기회가 없는 각 세대들을 잘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로의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좀 이렇게 잘 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공동체 활성화가 아닐까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몇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위원회 안에 현재 6분이 계시고 또 새로운 위원들을 좀 더 뽑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약간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유스테이 와서 이 가장 뭐 만족하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동아리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아니면 뭐 이웃 뭐 공기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시는 것 중에 가장 메시지 주고 와서 참 이것들이 좋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매일 아침마다 그걸 느껴요.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북한산 풍경을 보면서 참 좋다. 또 거기가 일출이 보이는 그런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햇살이 있으면 햇살이 있는 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이런 큰 산이 보이는 풍경 아래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침마다 기분 좋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고, 창문을 열면 또 북한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의 신선한 느낌이 좋아서 그런 이사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고, 또 워낙 또 걷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축역 거리가 걷기에는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축에서 여기 아파트로 올 때까지 걸어오는 그 길도 점점 내가 조금 더 나의 보금자리로 걸어가는 아늑한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가는 길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아파트 안에 다는 모르지만 또 내가 같이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아늑하게 이 공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셨는데 소감.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또 이렇게 촬영을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일 같아요. 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이 아파트 안에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입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입주민들 중에서는 또 이러한 또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공간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런 프로젝트에 또 기꺼이 응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재미있고, 그 재미라는 것이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덕분에 오늘 이 시간 또 재미있고 즐거운 또 추억 하나를 딱 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프로젝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